안녕하세요. 닥터 디아망 닥터입니다. 오늘은 피부과나 뇌과를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알레르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인체가 외부의 원인 물질에 대하여 과장된 면역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병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애들이 들어올 때 싸우는 아군들이 있어요. 바로 면역 물질들인데요. 우리 몸에서 적이 들어오면 아군을 많이 만들어내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적이 없으면 상비군처럼 조금만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적이 아닌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은 평상시처럼 그냥 안정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적이 아닌 애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꽃게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요. 적으로 인식하니까 우리 몸에서 열심히 아군을 만들어내서 싸움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알레르기 체질이에요. 증상은 왜 발생할까요? 실제로도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소란스럽고 주의가 어지럽혀지죠. 우리 몸에서도 아군과 적이 싸우면 당연히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싸움이 크면 클수록 피해도 많이 갈 거예요. 주위에 대한 피해가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콧물이나 코막힘, 두드러기 등이 발생을 하죠. 특히 두드러기가 중요한데, 이 두드러기가 몸 바깥의 피부에 나면 보통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숨쉬는 통로에 발생을 하면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돼요. 또는 혈관 안에 발생을 하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돼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잘 안 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숨쉬는 통로에 발생하는 증상이 호흡곤란, 그리고 주로 숨쉬는 통로에 나타나는 질환이 기관지 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코에 나타나는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이고, 혈관에 나타나는 질환이 혈관 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원인은 이제 아셨을 거고,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의 아군이 적으로 착각하고 싸워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첫 번째로 착각을 없애줘서 적이 아니라고 알려주거나, 두 번째로 적의 숫자를 줄여주거나, 세 번째로 아군의 숫자를 줄여주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면역치료라고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 예를 들어서 벌떡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 가끔 쓰게 돼요. 계속 원인 물질에 노출을 시켜서 이게 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효과가 없는 알레르기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치료 과정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제일 많이 써주는 방법이에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는 거죠. 땅콩이 원인이라면 땅콩을 안 먹고, 진먼지가 원인이라면 위생을 조금 더 청결히 하고요. 세 번째 방법이 사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아군, 그러니까 면역 물질들을 줄여주는 약을 쓰게 돼요. 바로 면역 억제제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가 있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증상은 좋아져요. 하지만 단점은 약효가 끝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 자체가 오래 쓰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또 하나,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증상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효과가 끝나면 다시 증상은 생기게 돼요. 약으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원인을 알고 피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원인은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 증상이 생긴다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집에 있을 때, 무언가를 먹을 때, 일을 하실 때, 잠을 주무실 때, 씻을 때 등등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 모르겠다, 그러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검사로는 피부 밑에 직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바늘로 찔러 넣어서 하는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가 있어요. 피부 밑에 직접 주사해서 하는 검사는 정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대충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야 시약을 준비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것과 시술하는 의사의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직접 주사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술 부위에 가려움증이나 따가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 혈관 부종이나 쇼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약물 복용력에 따라서 위험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는 피부 단자 검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많은 가지수를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피만으로 바로 검사가 돼서 검사가 간단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간단하고 원인을 많이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혈액 검사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이렇게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피해서 알레르기 재발을 막아내는 게 알레르기 질환의 최종적인 치료 목표가 돼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리암 황 닥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